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밥만 먹고 나면 눈꺼풀이 내려앉고 다리가 무겁고 자꾸 단계 땡긴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서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식사량은 똑같은데 어떤 날은 유독 식후가 힘들고 졸음이 쏟아져서 일상이 끊기는 날 있잖아요.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식후 졸음 때문에 컨디션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내 탓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먹는 종류를 전부 바꾸지 않아도요. 순서와 속도, 외식에서의 선택 몇 가지만 바꾸면 식후 혈당의 출렁임을 꽤나 부드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60대 중반에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가장 효과적인 건 아주 간단한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정리하고 외식 메뉴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두 가지 루틴과 어떤 식당에서도 쓸 수 있는 선택 스킬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일 챌린지도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같은 밥인데 먼저 먹은 게 샐러드냐, 빵이냐에 따라 식후 느낌이 달라지는 거. 예를 들어서 호텔 조식에서 빵부터 먹으면 금세 배가 부르면서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고, 샐러드부터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든든하고 오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어떤 음식이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첫째,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음식을 살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천천히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처럼 탄수화물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가는 걸 늦춰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완충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서 밥을 덜 먹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밥 두 공기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이런 자연스러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어요. 셋째,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식사 초반에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기 쉬워요. 젊을 때는 인슐린이 빠르게 반응해서 금방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회복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이라는 체단탄 순서가 논리적으로도 맞고 실제 연구에서도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일본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밥을 마지막에 먹는 그룹이 밥을 먼저 먹는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0mgdl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식후 졸음이 확실히 줄어들 정도의 차이예요. 어렵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중간, 밥은 끝에. 이 네 마디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침분비도 줄어들고 씹는 힘도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더 안 돼요.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거든요. 채소를 먼저 먹으려면 씹어야 하고, 단백질도 꼭꼭 씹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밥을 먹을 때쯤 되면 이미 어느 정도 포만감이 와 있어요. 시니어가 알아야 할 혈당 관리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서 왜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해질까요? 40대, 50대까지는 좀 무리해서 먹어도 회복이 빨랐는데 60대가 넘어가면서 확실히 달라지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 피로감이 더 오래가고 체중도 쉽게 늘고
밤에 잠도 안 와요. 이게 다 혈당과 관련이 있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특히 시니어는 이런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졸음이 오고 급격히 떨어지면 단 것이 당겨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죠. 더 심각한 건 이런 패턴이 오래 지속되면 당뇨병 전 단계로 갈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시니어 중에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가 50%가 넘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다만 혈당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혈당 관리가 잘 되면 체중도 자연스럽게 관리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좋아져요. 이 모든 게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시니어를 위한 식사 순서 관리법. 집밥 기본 루틴 체단탄 5단계. 이제 집에서 바로 쓰는 실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물 한 컵입니다.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셔서 식사 속도를 낮추고 과식을 막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찬 물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급하게 마시기 어려우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식사 준비가 되거든요. 물을 마시고 나면 2-3분 정도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위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채소 스타터입니다. 나물, 김치, 샐러드, 데친 채소 어떤 형태든 좋아요. 3분에서 5분만 채소를 먼저 드세요. 여기서 핵심은 꼭 씹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김치도 그냥 삼키지 말고 꼭꼭 씹어서 드시고 샐러드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 분들 중에 치아가 불편해서 채소 먹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때는 데친 채소를 추천해요. 브로콜리, 시금치, 콩나물 이런 거 살짝 데쳐서 드시면 씹기도 편하고 영양소도 잘 흡수돼요. 겨울에는 따뜻한 나물이나 데친 채소가 좋고 여름에는 상큼한 샐러드나 오이 무침 같은 게 좋죠. 계절에 맞게 바꿔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처음에는 양을 욕심내지 마세요. 작은 접시에 조금만 담아서 천천히 먹는 습관부터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백질 메인입니다. 두부, 계란, 생선, 살코기, 콩 요리 중에서 오늘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양은 내 손바닥 한 장 정도를 기준으로 시작하세요. 손바닥 크기만큼이면 대략 80-100지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시니어에게는 충분한 양이에요. 단백질 선택할 때도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기름에 튀긴 것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구운 것이 좋고 너무 질긴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생선이나 두부, 계란이 좋아요. 특히 두부는 시니어에게 정말 좋은 단백질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요리법도 다양하거든요. 두부조림, 두부찌개, 마파두부 뭐든 좋아요.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계란, 계란찜, 계란말이 이런 걸로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계란 1-2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어요. 네 번째는 탄수화물 피니쉬입니다. 밥, 면, 빵은 마지막에 반 공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 공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공기 가득 담지 마시고 반 공기만 담아서 먹어보세요. 더 필요하면 조금만 추가하는 방식으로요. 밥그릇도 작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큰 그릇에 조금 담으면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잖아요. 작은 그릇에 적당히 담으면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러워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좋기는 하지만 백미도 상관없어요. 순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흰쌀에 보리나 콩을 조금씩 섞어서 드시면 더 좋아요. 다섯 번째는 숨 고르기입니다.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놓고 20초 정도 2번 쉬어갑니다. 이 40초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거든요. 특히 시니어는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젊을 때보다 좀 더 걸려요. 숨 고르기 할 때는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지금까지 먹은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이런 여유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의 만족감도 높여줘요. 실천 팁 3가지. 여기까지가 기본 5단계였고 실천 팁도 드릴게요. 첫째, 밥그릇은 작게, 채소 접시는 크게 준비하세요. 시각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커요. 둘째, 숟가락으로 밥 2번 뜨기 전에 채소를 1번 더 먹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량이 늘어나요. 셋째, 국물은 건더기부터 먹고 국물은 나중에. 국물부터 마시면 배가 금방 불러서 정작 중요한 영양소를 못 먹게 돼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시니어를 위한 특별 고려사항.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어요. 첫째, 치아 건강이에요. 치아가 불편하면 질긴 채소나 고기를 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생채소 대신 살짝 데친 채소, 질긴 고기 대신 부드러운 생선이나 두부를 선택하는 거죠. 둘째, 소화 능력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아요. 하루 3끼를 꼭 챙기되 양은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셋째, 약물 복용이에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을 맞춰야 해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거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규칙적으로 드시고 식사 순서도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세요. 넷째, 수분 섭취예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데 탈수가 되면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져요. 하루에 물 6-8잔은 꼭 드시되 식사 직전보다는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사회적 식사예요. 시니어분들은 혼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함께 먹으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고 영양 균형도 더 잘 맞출 수 있거든요. 시니어를 위한 식사 순서 관리법. 이제 실제 하루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침입니다. 빵이나 시리얼 먼저 드시던 분들 많죠. 순서만 바꿔봅시다. 미지근한 물 1컵부터 시작하고요. 샐러드 한 줌이나 데친 브로콜리 몇 송이를 먼저 드세요. 아침에 생채소가 부담스러우면 전날 밤에 브로콜리나 당근을 살짝 데쳐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아침에 꺼내서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은 계란 1개 또는 두부 반모 정도를 드시고요. 계란도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편해요. 일주일에 1번 10개 정도 삶아 두시면 아침마다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빵 반쪽이나 고구마 작은 것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식빵에 잼이나 버터를 발라서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양은 평소보다 절반 정도로 줄이시는 거죠. 우유나 요구르트가 있다면 무가당 위주로 소량만 곁들이고 단맛 요거트는 간식 시간으로 빼두세요. 아침에 단맛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하루 종일 단 것이 당길 수 있어서요. 점심입니다. 회사나 동네 식당에서 흔한 백반을 떠올려 보죠. 상에 올라온 나물 무침, 김치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한두 젓가락씩 충분히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충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3-5분 정도는
채소 반찬만 드시는 거예요. 김치 드실 때도 국물은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김치 자체만 드시는 게 좋아요. 나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생선구이나 두부조림, 불고기 같은 단백질을 손바닥 넓이 정도 드시고 밥은 반 공기부터 시작합니다. 국물이 짠 날에는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후루룩 먼저 마시는 습관만 줄여도 차이가 납니다. 국물을 먼저 마시면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고 배도 금방 불러서 정작 필요한 영양소를 못 먹게 돼요. 저녁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드시는 날이라면 채소 스틱과 두부구이를 먼저 내고 마지막에 밥 작은 공기 또는 현미밥 반 공기로 마무리합니다. 저녁에는 특히 탄수화물 양을 조심해야 해요.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이라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쉬워요. 늦은 시간에 드시는 경우에는 탄수화물 양을 더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조금 올려보세요. 밤에 올라가는 혈당 파동을 낮추는 데 도움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2-3시간 정도 지나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바로 누우면 소화에도 안 좋고 혈당 조절에도 방해가 되거든요. 외식 스킬. 이제 외식 스킬로 넘어갑니다. 메뉴판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원칙부터 정리하죠. 원칙 하나, 처음엔 채소와 단백질이 보이는 메뉴부터 고른다. 원칙 둘, 주식은 하프부터 시작하고 추가는 나중에. 원칙 셋, 소스와 드레싱은 반만 요청한다. 이 세 가지면 절반은 끝났습니다. 한식입니다. 백반집에서는 반찬 접시에 나물을 먼저 집어 드세요. 된장국은 건더기 위주로 두세 숟갈만 먼저 마시고요. 불고기나 생선구이를 단백질 파트로 잡고 밥은 반 공기부터 시작합니다. 식당에서 반 공기 달라고 하기 어색하면 처음에 한 공기 받아서 반 정도 덜어내고 시작하세요. 비빔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비빔밥은 밥을 미리 3분의 1 정도 덜어내고 채소를 듬뿍 넣은 다음 고추장은 절반만 넣으세요. 고추장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찌개류는 밥 말아먹기 대신 국물은 숟갈로 건더기 먼저, 밥은 마지막에 한두 숟갈로 마무리합니다. 찌개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게 맛있기는 한데 혈당 관리에는 좋지 않아요. 분식입니다. 떡볶이와 튀김이 유혹하죠. 여기서는 순서를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어묵 국물로 시작하지 말고 삶은 달걀이나 어묵 건더기를 먼저 먹고 떡은 나중에 3-4개만 맛보기로 드세요. 떡볶이 국물도 달달하니까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김밥은 야채김밥을 고르고 한 줄을 반으로 나눠 먹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세요. 김밥 한 줄이면 밥이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라면을 꼭 드셔야 한다면 나눠 먹기나 작은 사이즈로 주문하고 면을 마지막에 천천히 드세요. 라면 국물부터 마시지 말고 계란이나 야채부터 건져 먹는 거예요. 중식입니다. 탕수육과 짜장면의 조합이 떠오르죠. 하지만 이 조합은 혈당 관리에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가능하면 볶음이나 찜류로 가고 청경채, 버섯 같은 채소가 많이 보이는 메뉴를 고르세요. 깐풍기보다는 닭볶음, 탕수육보다는 유린기 이런 식으로요. 면 요리는 하프 사이즈로 부탁하고 단백질이 보이는 요리를 먼저 조금 먹은 뒤 면을 마지막에 덜어 먹습니다. 짬뽕도 국물 먼저 마시지 말고 건더기를 먼저 드세요. 중국집에서 먹을 때 한 가지 팁은 밑반찬으로 나오는 단무지나 양파를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먹으면 채소 섭취에도 도움이 되고 입맛도 깔끔해져요. 일식입니다. 생선구이나 사시미가 보이면 기회입니다. 일식은 원래 채소와 단백질이 균형 잘 잡힌 음식이 많아요. 샐러드와 미소된장국을 소량 먼저 생선이나 두부 스테이크로 단백질을 채우고 밥은 소 사이즈로 주문하세요. 스시는 6에서 8피스 안에서 마무리해도 충분합니다. 덮밥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덮밥은 밥을
그릇에서 미리 덜어내고 시작하세요. 보통 덮밥 하나에 밥이 한 공기 반 정도 들어있거든요. 일식당에서 또 하나 좋은 건 된장국이에요. 된장국은 발효식품이라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나트륨도 다른 국물보다 적어요. 양식입니다. 스테이크나 생선구이를 고르되 샐러드를 먼저 드세요. 드레싱은 밥만 부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빵은 코스의 마지막에 한 조각만, 수프는 빵과 함께가 아니라 메인 뒤쪽에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파스타 주문할 때는 하프 사이즈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요즘 많은 양식당에서 하프 사이즈를 해줘요. 없으면 처음에 절반 정도만 덜어서 드시고 나머지는 포장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샐러드부터 충분히 드시고 피자는 2-3조각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뷔페입니다. 뷔페가 가장 위험해요. 모든 게 무제한이니까 과식하기 쉽거든요. 첫 접시는 샐러드와 단백질만 담습니다. 생선, 닭가슴살, 치즈 이런 걸로요. 첫 접시를 채소와 단백질로 가득 채우면 두 번째 접시에 갈 때 이미 어느 정도 포만감이 와 있어요. 두 번째 접시에 주식을 소량 담고 디저트는 과일 위주로 한 번만 가져오세요. 이건 규칙처럼 생각하세요. 첫 접시는 채소와 단백질, 두 번째 접시는 주식과 약간의 반찬, 세 번째 접시가 있다면 커피나 차로 끝내기. 뷔페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작은 접시를 쓰세요. 큰 접시에 조금 담으면 허전해 보이잖아요. 작은 접시에 적당히 담으면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러워요. 카페 음료 선택 가이드. 카페와 음료도 외식의 일부죠. 식사 직후에 달달한 라떼와 주스는 혈당을 한 번 더 밀어 올리기 쉽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무가당 차를 권합니다. 커피를 드신다면 우유와 시럽을 반만 줄이는 방식부터 시작해보세요. 충분히 맛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카페에 가실 때는 음료만 마시지 마시고 견과류나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을 조금 곁들이시는 게 좋아요. 달달한 음료만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더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시니어를 위한 식사 순서 관리법. 이제 현실적인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알아볼까요?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권할 때 난감하죠. 안 먹자니 분위기 깨는 것 같고, 먹자니 건강이 걱정되고요. 이럴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첫 접시는 채소와 단백질로만 구성하세요. 상추, 파채, 단백질 구이류로 접시를 꽉 채우면 밥을 덜 먹게 됩니다. 누군가 고기를 구워주면 고맙게 받되 상추에 싸서 드시고요. 김치나 파절이 같은 채소 반찬도 적극적으로 드세요. 튀김과 전은 맛보기 한두 조각까지만, 맥주는 작은 잔 한두 잔에서 끝내고 물을 같이 두세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식사 시간이 늦어졌다면 밥량을 더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높이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탄수화물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회식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처음부터 나는 혈당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즘은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대부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침 거르기와 폭식 패턴 해결.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하는 패턴도 많죠.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거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오히려 점심 과식으로 이어져요. 이럴 땐 아침에 도시락처럼 간단한 채소와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넣어주세요.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컵, 견과류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고형 음식이 힘들면 단백질 음료나 두유라도 한 잔 마시세요. 점심에 한꺼번에 탄수화물로 채우는 걸 막아줍니다. 점심때까지 너무 배가 고프면 오전 10시쯤에 간단한 간식을 드세요. 견과류 몇 알이나 방울토마토 몇 개, 이런 정도면 충분해요. 빵과 면이 너무 끌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참으면 나중에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요. 대신 순서를 지키고 양을 반으로 시작하세요. 빵을 드실 땐 샐러드와 계란을 먼저 먹고 빵은 마지막에 반쪽만 드시는 거예요. 면을 드실 땐 단백질 토핑을 먼저 먹고 면은 젓가락으로 조금씩 들어 올려 천천히 드세요. 면을 한 번에 많이 넘기지 말고 조금씩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빵이나 면을 먹고 싶을 때는 하루 중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저녁보다 낫고 운동하시는 날에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밤에 출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야식은 혈당 관리에 가장 큰 적이에요. 하지만 너무 참으면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받죠. 밤에 정말 배가 고프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무가당 요구르트 정도로 해결하세요. 아니면 오이나 방울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를 조금 드시는 거예요. 견과류도 좋긴 한데 밤에는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5-6알 정도만 드시고요. 가장 좋은 건 저녁 식사를 조금 더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밤에 출출함이 덜해져요. 혈당 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해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거르면 저혈당 위험이 있거든요. 약 복용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드시되 양은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담당 의사에게 식사 순서 바꾸는 것에 대해 미리 상의하시고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더 조심해야 해서 국물이나 젓갈류는 더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제나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 전후 약 복용 시간을 잘 지키시고 너무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식사가 끝났다고 관리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식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식후 걷기의 놀라운 효과. 식후 10분에서 15분의 가벼운 걷기가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내려오게 만듭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굳이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안에서 왕복 걷기, 계단 한두 층 오르내리기, 설거지하면서 서 있기, 동네 한 바퀴 돌기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바로 밥상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타이밍이에요. 식후 바로 움직일 때 효과가 큽니다. 30분 후에 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식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소화에도 안 좋고 혈당 관리에도 방해가 돼요. 식후 걷기 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걸을 필요 없고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딱 좋아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과일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간식 시간에 단독으로 소량 드세요. 식사에 과일까지 얹으면 탄수화물이 겹치기 쉽거든요. 과일 드실 때는 오후 3-4시쯤이 가장 좋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서 과일의 당분도 잘 처리할 수 있어요. 과일 양도 중요해요. 사과면 반 개, 배면 14개, 바나나면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여러 종류를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 종류씩 드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10알 정도로 숫자를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긴 한데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몬드면 10알, 호두면 5알, 땅콩이면 15알 정도가 적당해요. 견과류도 과일처럼 간식 시간에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식후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식사 직후에 찬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물 6-8잔은 드셔야 하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니까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알람을 맞춰놓고
이 시간마다 물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커피나 차도 괜찮은데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식후에 바로 눕는 것은 피하시되 적당한 휴식은 필요해요. 식후 걷기를 하신 다음에 15-20분 정도 편안히 앉아서 쉬시는 게 좋아요. 이때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가벼운 취미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누워서 자는 건 피하시라는 거예요. 식후 바로 자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 조절에도 방해가 돼요.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 많은데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고 너무 깊이 자지 마세요. 깊이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시니어를 위한 식사 순서 관리법. 집에서 바로 시작하는 3일 챌린지. 오늘 저녁부터 3일만 같이 해봅시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세요. 첫째 날은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이 순서를 지키는 데만 집중합니다. 밥은 반 공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밥부터 먹었는데 갑자기 채소부터 먹으려니까 어색하죠. 하지만 하루만 해봐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첫째 날 목표는 순서만 지키는 거예요. 양이나 시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채소 조금, 단백질 조금, 밥 조금 이 순서만 지켜보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식후 졸음은 어땠는지, 소화는 어땠는지, 밤의 출출함은 어땠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둘째 날에는 여기에 물 한 컵과 숨 고르기를 더합니다.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식사 중 젓가락을 2번 내려놓고 20초쯤 쉬어갑니다. 물 마시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해요. 처음에는 깜빡할 수 있으니까 물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식탁에 앉자마자 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숨 고르기는 정말 중요해요. 젓가락 내려놓고 20초 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에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둘째 날에는 식사 시간이 조금 늘어날 거예요. 평소보다 5-10분 정도 더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천천히 먹는 게 소화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좋아요. 셋째 날에는 외식 선택 스킬을 한 가지 적용합니다. 드레싱 반만 요청하기나 주식 하프부터 시작하기 같은 작은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외식하러 가시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메뉴를 고를지, 어떤 순서로 먹을지 미리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도 서두르지 마세요. 채소와 단백질이 보이는 메뉴부터 찾아보시고 주식은 양을 조절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셋째 날이 끝나면 3일 동안의 변화를 정리해 보세요. 식후 졸음이 줄었는지, 속이 더 편했는지, 밤에 단 것이 덜 당겼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3일 후 기대할 수 있는 변화. 3일이 지나면 식후 졸음과 속 불편함이 줄고 밤 간식 생각이 덜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세요. 변화는 크게 말고 작게 길게 가는 게 정답입니다. 하루 이틀 실패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니어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채소를 먼저 먹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치아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처음에는 따뜻한 채소를 권합니다. 데친 브로콜리, 데친 시금치, 구운 채소처럼 이가 편하고 삼키기 쉬운 쪽이 훨씬 잘 들어갑니다. 생채소가 부담스러우면 나물이나 김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나라 반찬 중에 채소 반찬이 정말 많으니까 활용하시면 돼요. 국부터 마시는 습관은 꼭 고쳐야 하나요? 평생 국부터 마셨는데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가능하면 건더기부터 드세요. 국물을 먼저 마시면 자연스럽게 양이 줄고 소금 섭취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바꿔보세요. 국물이 너무 뜨거우면 조금 식혀서 건더기부터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나중에 미지근할 때 드시면 됩니다. 현미밥이 꼭 필요한가요? 흰쌀밥만 드셨던 분들에게는 현미밥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요, 중요도는 순서가 더 높습니다. 백미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잡곡을 3분의 1 정도 섞는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현미밥이 소화 부담이 되시면 흰쌀에 보리나 콩을 조금씩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초나 발사믹 드레싱은 도움이 되나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소량의 식초가 식후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만드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가 예민하거나 역류가 있는 분은 불편할 수 있으니 본인 체질에 맞춰 소량만 사용해 보세요. 식초를 직접 마시기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침에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한두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양을 과하게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바닥 한 장 정도의 양을 기본으로 잡고 밥을 반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핵심입니다. 포만감은 올라가고 전체 섭취량은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단백질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건강한 시니어라면 적정량의 단백질은 오히려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약을 먹는데 식사 순서를 바꿔도 될까요? 혈당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당뇨약 종류에 따라 식사 타이밍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식사 순서 바꾸는 건 문제 없어요. 오히려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서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면 되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간단한 스트레칭 후에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물 한 컵, 샐러드 한 줌 또는 데친 채소 몇 송이, 삶은 계란 한 개 또는 두부 반모, 빵 반쪽이나 고구마 작은 것 하나. 아침 식사 후 1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집 안에서 움직이기를 하세요. 설거지하면서 서 있는 것도 좋아요. 점심은 식당에서 나물과 김치를 먼저 3-5분간 드시고 생선구이 또는 두부조림 또는 불고기를 소량 드신 다음 밥 반 공기부터 시작하세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식사 중간중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점심 식사 후에도 10-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움직임을 해보세요. 직장에 계시면 계단 한 층 정도 오르내리기도 좋아요. 오후 간식으로 과일 한 조각을 단독으로 드시거나 견과류 10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세요.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하세요. 물도 이 시간에 한 컵 정도 마시시고 오후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저녁으로는 구운 채소 또는 데친 채소를 먼저 단백질 반찬을 손바닥 한 장 정도 밥 작은 공기 또는 반 공기로 마무리하세요. 저녁에는 특히 탄수화물 양을 조심하시고 식사 후 걷기를 조금 더 길게 15분 정도 해보세요. 밤 9시 이후는 가능하면 추가 식사는 피하시고 정말 출출하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무가당 요구르트 정도로만 해결하세요. 물을 한 컵 더 마시시고 취침 전 2-3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 조정입니다. 무리하게 참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모든 걸 완벽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3가지 중 한 가지만 지켜도 이득입니다. 첫째 채소 먼저, 둘째 단백질 다음, 셋째 밥은 마지막과 하프부터. 오늘은 한 가지,
내일부터 2가지, 일주일 뒤에는 3가지 이렇게 넓혀가면 내 몸이 먼저 변화를 알려줄 거예요. 실패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완벽한 일주일보다 꾸준한 한 달이 더 중요해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식후 졸음이 줄고, 밤에 달달한 게 덜 당기고, 체중도 천천히 내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시니어는 젊은 사람보다 적응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2-3주 정도는 꾸준히 해보시고, 그때 변화를 평가해 보세요. 체중보다는 컨디션 변화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 실천해 보시면 성공률이 높아져요. 외식할 때도 가족들과 메뉴 선택을 의논하시고, 집에서도 채소 반찬을 더 다양하게 준비해 보세요. 혹시 오늘 실패했어요라는 날이 있죠?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바로 회복하면 돼요. 바로 다음 끼니에서 채소를 2배로 늘리고 밥은 다시 반 공기부터 시작하세요. 식후 걷기를 15분으로 조금 늘리면 파동을 금방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회복이 빠른 하루, 이게 건강을 오래 끌고 가는 비결입니다. 한 끼 실패했다고 하루 전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마무리. 이제 핵심을 딱 5줄로 정리합니다. 물 1컵으로 시작, 채소 먼저 3분에서 5분, 단백질은 손바닥 1장, 밥은 마지막에 반 공기부터 식후 10분 걷기. 외식에서는 드레싱 반만, 주식 하프로 시작하기를 추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5가지에만 집중하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로운 식단을 짜지 않아도 순서와 선택만으로 식후가 편해질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작은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하루의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 날. 오늘 저녁부터 체단탄 순서를 여러분 식탁에 올려보세요. 이 채널은 시니어의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혈당 관리와 식습관 팁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외식 메뉴 고르는 법, 좋은 간식 조합, 식후 운동 루틴까지 더 실전적인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한 끼가 내일을 바꿉니다. 댓글로 나는 어떤 식당에서 어떻게 적용해보겠다 한 문장 약속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